미랑설, 김봉현의 미랑설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김봉현이요. 지금 전자장치를 끊고 탈주를 했죠. 탈주죠, 탈주. 이제 추노 들어가야죠.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밀항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밀항을 할 것이다라고 그걸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봉현은 보석 상태에서 도주를 했는데 그 그러니까 체포 직전에서 부산에서 밀항을 시도했다. 그런데 밀항을 시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행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주 중에 현금이 60억이 가방 3개에다가 60억을 들고 다녔대. 여러분, 야. 그리고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잖아요. 김봉현이 자기 허리 다쳤다고. 김봉현이 라임 회장이요, 라임 회장. 그 경찰에 체포된 다음에, 저 허리 아프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봐달라는 게 이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허리 왜 다쳤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는 줄 아세요? 가방이 무거워서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도주 중에 현금 60억을 가방 3개에 나눠서 들고 다녔는데 자기가 가방 들다가 허리가 아팠으니 경찰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랑도 시도했고 그래서 김봉현이는 검찰은 절대 보석해주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저 김봉현이 대포폰을 썼었다. 대포폰을 썼으니까 그 대포폰 추적해야 된다. 라고 검찰이 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김봉현 같은 사람이 대포폰 쓰면서 그 공범하고 부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거 당연히 여러분 추적을 하고 누구랑 통화하는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통신영장 그런 거 이렇게 다 근데 그거를 법원이 못하게 했다. 저는 이거는 법원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구속 기소가 됐고 그런데 2달 만에 법원이 보석 허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 14일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낌새가 이상하다고 2022년 9월 14일 날 구속영장 얘 구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판사 홍진표님이 기각을 했다. 그리고 10월 7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요번에도 기각을 했다. 판사 권기만님. 그리고 10월 21일에 중국 밀항 준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포폰을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법원이 기각을 했고 그리고 2022년 10월 26일 검찰이 보석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민기적 거리고 있는데 김봉현이 도망을 갔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법원이 작정하고 실수가 그냥 겹쳤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영장 담당 판사 홍진표 그 판사와 저쪽 김봉현 쪽 변호사 위원석 변호사 얘기가 나오면서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게 둘이 고등학교 동문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동문인데 이게 뭐가 있었던 거야? 말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홍진표 판사님이나 이런 권기만 판사님은 야 아니야 우리는 나름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이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두 분의 판단이 지금 김봉현을 도망가게 했다 그것까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라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 3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영홍, 이인광, 김봉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명이 다 지금 해외 도피 중입니다. 셋 다. 이게 그리고 이 중에서 김봉현이 여러분 이 정도로 김영홍, 이인광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면 잡은 김봉현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지. 구속을 하고. 그런데 이 김봉현이 이렇게 탈출을 하게 냅둔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가 안 가네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판사님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